안녕하세요. 죄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가 방송을 스크립트를 다 쓰고 오늘 제 생각대로 의견을 쭉 나열을 했고 현재 시간 10시 20분이라서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이지만 일단 흐름 자체는 오늘 시간 외에 미국에서 이제 장이 23시간 동안 계속 열리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는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시간에도 급등 이후에 뭐 조금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다가 10시 20분 현재도 많이 올라오는 상태로 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급락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지수가 고점에 있는 만큼 초대형주 78,000원에 있던 삼성전자나 일조학은 살만했었지만 지금 8만원 또 돌파한 시점에서는 뒤늦게 삼성전자로 다시 몰빵한다는 것은 또 어리석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물론 맞지만 또 시적절하게 좀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IT 부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보던 실리콘웍스, 그다음에 테크윙, 유진테크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오면서 좀 전통적인 IT 부품주가 강세를 보였고, 일단 가장 큰 것은 8월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아메리카, 결국에는 IT를 시작으로 농산물 우리 많이 올랐죠. 섬유유복, 넷소비재 등 전반위적으로 이제 수출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시장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증권사에서는 철강 금속 업종을 주목했고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카카오뱅크에 수급이 많이 몰려 있었고 저도 뭐 아예 특집으로 카카오뱅크를 소개해드렸을 정도로 관심이 많았고 많은 수급이 카카오뱅크로 몰려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일 MSCI 조기 편입 발표가 나면서는 일단 더 이상 저는 단타는 안 칠 거고요. 이틀 연속 좀 재미를 봤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내일이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생각입니다. 늦은 시간이라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좀 중구난방으로 막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도움 되시는 부분들만 좀 잘 뽑아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매우 복잡하기는 해요. 지금 금융업이 초강세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뭐 카뱅과 KB금융으로 좀 헤쳐모여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IT 주가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또 요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뭐 올라오는 거는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장비 부품주가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뒤늦게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들이 이쪽으로 눈을 돌리겠죠. 왜냐하면 변동폭도 크고 좀 움직임도 나름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고팔기에 IT 부품주만한 게 없잖아요. 수급이 몰리면서 이제 한 바퀴 또 사이클이 돌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모아뒀던 뭐 개인 외국인 뭐 기관 할 거 없이 다 사 모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내일은 개인이 카카오뱅크에 몰릴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은 수급이 퍼질 그런 가능성이 큰데 일단 시장이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던 미국의 실업률 예상치보다 실업률이 낮게 나왔다는 건 고용이 안정화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실업률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 고용은 예상이 85만이었지만 실제로 10만 명이나 더 증가하면서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가장 주축이 되는 고용 지표에 있어서 아주 좋은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금요일 날 일부 약세로 출발했었는데 그 문제는 역시 이제 고용이 좋아지면 좀 말을 더듬게 되네요. 좀 한참 쉬어야겠습니다. 고용이 좋아지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 시기가 빨라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시장을 좀 정리해보면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고 증시 급락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은 결국엔 FOMC에서 조금 더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한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좀 급락 가능성을 낮춘 상태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철강 금속 관련 종목을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항공과 철도, 교통망 폐쇄가 또
어려다는 상황이고, 물론 코로나 확산 방지이긴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앞으로 또 인프라에 많이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뒤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달에 히어로는 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지난주 7월 말께는 바이오 업종이 매우 강세였고, 저도 바이오 업종을 추천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수급이 한 타임 이제 돌면서 사이클이 짧아요. 옛날 같으면 한 2, 3개월 가거나 뭐 최소 한 달은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업종 전환이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제 다급한 손절은 또 이제 조급함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좀 계속해서 꼬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한 템포 쉬면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전 모색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IT 이제 그 장비주 이후에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을 좀 보고자 해요. 뒤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차트상으로 매력적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결국에 3,300, 3,250 이상에서의 지수대에서 싼 종목은 찾기가 어렵죠. 다 이제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좀 덜 올라 있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덜 올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아두면 당장은 뭐 빛을 보기 어렵겠지만 남들보다 싸게 사서 기다릴 수 있는 또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를 객관적으로 보면 일단 한국 경제는 기업이익이 대폭 개선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차상 최대치로 나오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고, 수출도 괜찮고 경제 전망치도 상향되고 있는 이제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300 뭐 뚫고 올라가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급락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카뱅 때문에 일단 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이나 이제 새로 시작하는 톡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카카오뱅크가 좀 주력 종목이었고, 공모가 이후로 결국에 시총 30조를 첫날에 찍고 오늘 또 오르면서 40조를 찍었습니다. 41조까지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이제 센 모습을 보였고, 저도 좀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왜냐면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사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잘 안 사시고 이제 몇억 단위로 이렇게 매수하고 하시니까 저도 위험 부담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많이 보여드렸지만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매우 컸어요. 뭐 고객 수도 많고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참 좋았지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렸죠. 제가 확신이 좀 생겼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이제 8월달 수익은 대부분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총 비이자 수익 관련돼서 KB금융과 신한지주와는 또 다른 차별점이 있다. 광고 플랫폼, 뭐 신용카드, 제휴사 대출 받아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출, 증권하고 연계, 해외 이제 해외까지 하고 뭐 IRP, 퇴직연금, 뭐 체크카드, 신용정보도 조회되잖아요.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을 점차 확장할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출 관련된 뭐 어떤 데이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확신이 들었고 좋았지만 결국에는 좀 과도한 모습이 있죠. 시총 40조로 2배 뛰어버리는 거는 증권사가 이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밖에 못 받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과도한 수급이 몰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벌어놓은 게 많다면은 조금씩만 이제 하시는 거고, 내일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시는 거는 이제 또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차츰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물리는 거는 괜찮지만 급등한 수급이 올려놓은 종목에 있어서 수급이 빠지고 다시 실적으로 올린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엇박자 나시는 일 없도록 욕심을 좀 자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보고 올까요? 어휴, 급등하면서 시작하네요. 네. 잘 안 보일 텐데. 미국 시장 또 이제 10시 반 됐는데 급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나스닥 역시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가 변동폭이 생각보다 커요. 달러가 좀 금요일날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좋아지니까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하면서 달러가 급등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시장의 이슈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지금으로서는 금리, 그다음에 코로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정책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금리나 코로나는 예측하기 힘드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정책 따라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봤던 것들이 결국에는 뭐 팜스토리나 아니면 IT 관련된 거, 그다음에 옷, 의류 파동 관련된 것들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좀 수혜를 많이 본 제도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말씀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뭐 크게 변동은 없었지만 3260이라는 안정적인 숫자에서 마감을 했고 내일 또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스에 갇혀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대형주를 무작정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빠른 템포. 저는 여기서 단타에 완전 재미가 들려가지고 오늘도 이제 업종별로 묶어서 가면 시장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묶어서 보고 첨보도 묶어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몇 개 해서 이제 같이 공유했던 이제 그런 하루였습니다. 시장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보면 서비스 업종에, 그다음에 화학 업종에, 나머지 통신과 전기가스, 의료정밀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는 시장에 대한 느낌은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개인들이 올려놓은 시장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오늘 미국에서 안정적인 지난 금요일 이후에 안정적인 모습을 오늘 하루 더 보여준다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올 텐데 과연 어떤 종목에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산 거는 많지는 않지만 카카오와 LG화학이 있고요. LG화학은 아직까지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차트상으로 매우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도 코스모 신소재 참 좋아하죠. 여러분들 아마 2만원, 22,000원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눈에 띄는 건 없고요. 기관이 산 종목은 인버스, 그다음에 LG전자를 좀 최근에 많이 사고 있네요. 카카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종목을 이제 여러 개 또 골라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 담기보다는 차트상으로 매력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강 업종 포스코 차트상으로 되게 매력이 있어요. 사신 분도 있고 뭐 그냥 보신 분도 있고 여러 분들 계시겠지만 대형주는 그냥 사는 겁니다. 이런 예쁜 차트에서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매우 예쁘죠. 달러가 오르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최근에 오르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고 증권사에서는 55,000원까지는 일단은 가볍게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매력이 있죠. 121선 한 번도 하회하지 않은 이제 최근 트렌드, 아까 포스코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이런 히스토리 대형주들은 잘 맞아 떨어지니까 일단 좀 데이터를 믿어볼 만하신 분들,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은 좀 담아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지금 들어간다 하시면 저는 또 슬픕니다. 78,000원에 제가 제 손님이나 제 지인들 사야 되냐 했을 때 왜 안 사고 뭐 하냐고 말씀드렸던 적 많죠. 78,000원이라는 가격은 메리트 있었던 가격이지만 현재 3,260, 3,300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뭐 이재용이 출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저 같으면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물산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물산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내일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제가 공지 드렸던 부분 이제 톡방을 시작했는데 뉴파워 플라즈마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참 히스토리가 많은 종목이고 거래대도 많이 없고 좀 대형 큰 금액을 담기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이제 몇몇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렸고 저도 10% 비중 담으면서 이제 같이 공유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참고하실 분들 있으면 참고하시고 영업이익 개선되고 그다음에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좀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정말 뇌피셜이에요. 생각이 들어서
디스플레이 쪽도 보면은 먼저 나올 텐데. SNS 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하면서 일단 그 미국의 ASML이나 램리서치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 쪽에 강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도 안정세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일단 관련주들이 좀 따라 올라오는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차트상으로도 매력이 있죠. 조금 더 내려오면 더 좋겠는데 이런 대형주를 사느냐 아니면 이제 저같이 단타에 재미 들린 현재 상황에서는 뉴파 플라즈마 같은 거를 사느냐는 여러분들 선택 사항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은 이제 지지를 받는 듯한 느낌인데 의류 파동이나 이제 농산물 특히 팜스토리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 계시던데 이제는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수익 나셨겠지만 일단은 요 두 종목 특히 영업무역 같은 것들은 그때 정리 사인 드렸는데 혹시 못하신 분 계시면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도 다시 올라가는데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좋은 회사다 보니까 대주 같은 경우에도 그때 못 팔았던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다시 기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났나요? 물산 여기 있고요. 단타할 거면 저는 물산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또 짧게 하려다가 길어졌는데요. 일단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에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조금이라도 오른다, 1%, 2% 오른다 하면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제가 제일 기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6월 달까지 되게 좋았고 공개도 했었죠. 7월 달에도 이제 매매했는 내역을 쭉 보면 금액이 크진 않더라도 빨간색이 되게 많아요. 다 빨간색이에요, 보면. 마이너스도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는 몇백 원, 뭐 몇천 원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한 달을 돌이켜 봤을 때 빨간색으로 많이 남는 게 목표로 하시면 결국에는 계좌는 합계를 내보면 플러스가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짧게지만 작지만 짧게지만 플러스 나면서 매도하는 그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고 물론 제가 종목을 잘 들여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매도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좀 잘 버티셔서 플러스 나는 순간 잘 파시고 또 내가 눈여겨봤던 종목들 또 그때 상황 봐서 괜찮으면 들어가고 빨리 나오고 좀 빠른 사이클로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그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기다려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10일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 방송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